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증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벌써 11월이죠. 올 한 해도 언뜻 이렇게 저물어 가는 중인데요. 이제 슬슬 추워지기도 하고 연말도 다가오고 있죠. 또 2달만 지나면 크리스마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계절감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인문학 주제를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에서도 최초로 강의하는 주제죠. 신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 바로 종교사입니다. 자, 사실 이 종교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죠. 특정 종교의 전통과 교리 등이 진리라는 전제하에 그 특정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천적으로 신념화, 내면화하려는 태도, 이런 것이 신학적 방법론으로서 종교를 연구하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종교인 분들이 하는 공부가 이런 방식이죠. 한편 이와 정반대로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종교를 파악하는 것도 이 과학적 방식의 하위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책들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로 유명한 분이죠. 리처드 도킨스. 이분이 비록 과학자이긴 하지만 이 종교를 소재로 저술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유형, 악마의 사도, 이런 책들이 전형적으로 과학이나 진화론적 관점에서 종교를 해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이니 교리니 종교적 진리니 하는 것들은 철학자 칼 포퍼식으로 말하자면 반증 가능성이 없는 비과학적인 존재나 대상들이고, 이런 데에 홀릭했던 우리 인류의 진화적 과오들은 인과관계에 집착하고 초월적인 그 무엇들을 상상할 줄 아는 사피엔스 특유의 믿음 엔진 탓이다, 이렇게 종교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일축해버리는 태도, 이런 것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종교를 공부하는 루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전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가 종교가 뭔지 또 신의 역사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태도로서 그리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둘 다 문제가 좀 있죠. 특히 종교를 교양이나 상식의 일종이라든가 지식의 자양분으로 삼으시려는 일반인분들, 또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보다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이해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겐 이 신학적 태도나 과학적 태도들 모두 다소 편향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자의 방식, 즉 신학의 경우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전통에만 과몰입할 우려가 있죠. 한마디로 비교 종교학적인 태도를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질 공산이 꽤 크다는 뜻이에요. 반면 후자의 방식, 즉 과학의 경우엔 역사에서 종교가 인류의 정신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 지나치니만큼 단순화하고, 심한 경우엔 폄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기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또 문화나 국가에 따라서 이 종교라는 건 굉장히 다채로운 양태를 띄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사피엔스의 믿음 엔진, 이렇게 한 구절 정도의 개념 설명으로 모든 걸 지원하기엔 역사적으로 종교가 변주해왔던 배경과 맥락, 역사적 환경들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복잡다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전 여러분들이 종교 그리고 신의 역사에 관해서 너무 신학적으로도 또 너무 과학적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균형 잡힌 관점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방식으로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이번 우리 북클럽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미 공지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11월에서 12월 통합 우리 BBIP 인문학 북클럽, 그 중에 특히 제가 11월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으로서 바로 이 비교 종교학 분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교수, 또 가장 공신력 있는 학자, 그야말로 소위 레전드 넘버 1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카렌 암스트롱의 사상과 그녀의 대표 저서들로 선정한 이유 역시, 여러분들이 이 종교와 신에 관한 지적 체계를 갖추실 때 너무 신학적으로도 또 너무 과학이나 진화론 쪽으로도 절대 치우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함이 그 첫 번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종교와 신에 관한 스키마를 갖추실 때 제가 이 비교 종교학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적인 균형추를 구축해 드리려는 점, 이 점이 바로 제가 이번 우리 북클럽 강연 주제를 설정한 첫 번째 목표 의식인 셈이죠. 자, 그럼 대체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뭐냐? 비교 종교학은 물론 명칭 자체가 그렇듯이 기본적으로는 종교학의 범주입니다. 하지만 비교 종교학은 타 학문들의 연구 성과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계 학문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굉장히 통섭적이고 포섭적인 학문이에요. 외연이 상당히 큰 학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비교 종교학은 거의 모든 종교의 역사를 다루고요, 거의 모든 종교의 전통과 교리,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담론을 다룹니다. 따라서 비교 종교학은 기본적으로 역사학과 인류학의 성격이 있어요. 이때 신학을 인용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인류의 형이상학적인 정신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철학과의 상관성도 매우 높고요. 문화와 사회현상, 사회 구조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학이라든가 문화 진화론과도 연계성이 무척 큽니다. 또 인간은 왜 종교라는 걸 믿는 건지 그 기원을 탐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승되고 발전했는지, 혹은 현재 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퇴보한 건지,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진화론의 컬러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들도 개입되죠. 그런 의미에서 비교 종교학은 과학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때 그 당시엔 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생존 조건이라든가 생업 환경 등을 따지며 원인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 심지어 외교학적인 스탠스도 가미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제가 이 비교 종교학이 우리가 단순히 신학이나 과학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는 걸 막아주는 종교 공부의 균형추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요. 비교 종교학은 단순히 종교학이나 신학의 일종 같은 게 아닙니다. 종합학문이라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계략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분은 종교학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비교 종교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를 하시는 비교 종교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책이 이번 달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는 아니지만요, 아마 이분의 이름은 몰라도 이분이 아주 예전에 쓴 이 베스트셀러 책 제목을 들으시면 책 정도는 기억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계의 시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 역시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종종 카렌 암스트롱 이분을 단순히 비교 종교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로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분의 학문적 역량의 범위와 외연이 크고 넓다는 방증이겠죠. 물론 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 외에도 비교 종교학자들은 많죠. 하지만 제가 이분과 이분의 대표 저서들을 이번 11월에 제가 강연할 북클럽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치중하지 않고 또 너무 과학이나 진화론적 관점으로만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적 성과들을 중립성 있게 포용하는 거의 유일한 분이자 저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 말고 다른 종교학자분들이 쓴 종교학 책들은요, 여러 단점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글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난해하다는 점, 그래서 가독성이 무척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결국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점,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째는 오늘 제가 자주 언급해드린 쟁점과 비슷한 맥락인데, 신의 역사 그리고 종교의 역사라는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깊이와 넓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죠. 종교의 역사 중 어느 대목은 너무 깊고 어느 대목은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종교사 전체에 입각했을 때 블랭크들이 좀 많아요. 말하자면 내용의 편차가 좀 큰 거죠. 또 왜 이 시대엔 이런 신을 믿게 되었는지, 왜 이 당시와 이 지역에선 이런 종교 문화를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톱파보는 차원에서 그걸 방증해주는 근거로 다른 학문들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일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하다는 겁니다. 종교사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인문학스럽기만 해요. 철학이나 역사학적인 컬러만 너무 강할 뿐 사회과학이나 과학적인 색깔이 너무 부실하죠. 특히 전 그게 아무리 인문학 분야의 책이라 하더라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어도 비용 편익 분석 개념이라든가 또 우리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인지적 특징으로서 뇌과학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이 종교학 책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학자분들이 쓰신 종교사 책은 이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학 개념이나 뇌과학적 설명들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카렌 암스트롱 이분이 쓰신 책들은 달라요. 절대 모호하거나 난해하지도 않고요. 내용의 깊이와 넓이, 양쪽 모두를 완벽히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우리 북클럽에서 이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대표 저서들을 총망라한 요약 정리책을 드리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이렇게 이번 11월에서 12월 통합 우리 VVIP 임락 북클럽의 강연 주제, 그리고 11월의 대표 학자와 그 선정 도서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통합 북클럽 내용과 관련하여 더 추가적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인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 또 하나의 특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